후보자의 지위가 정확히 시공자의 지위로 바뀌게 되죠. 좀 더 법적으로 확실한 지위를 시공자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가계약도 본계약과 사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에 관한 결의를 하셔야 되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 어떤 것이 법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께 유리하냐, 시공자를 변경하실 계획이라면 사실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어쨌든 계약을 해서 확정적인 계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지금 선정자 상태에서 취소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조합원에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법원은 판단을 할 때, 자, 우리끼리 만약에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 사람의 지위가 법적으로 확실해지면은 좀 더 보호해야 될 이익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조합원님들의 반대나 혹은 여론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굳이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좀 우리 미아 사구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지금 작년 말쯤에 시공자를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작년 말에 시공자를 선정하셨다면 그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중에서 성면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면이라는 게 예전에는 모든 조합들이 다 분리발주를 줬었어요. 조사는 따로 하고 감리는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면을 철거하는 게 사실 너무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많고 따로 분리발주를 주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다 보니 이제는 시공사가 맡아서 그냥 니네가 한 번에 하고 니네가 책임도 져라 라는 걸로 법이 바뀌어서, 우리 최근에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 만약에 시공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성면에 관한 것도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전에 지금 계약을 체결했던 성면에 관한 그 이제 계약들 수억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조합원님들께서 좀 아시면은 훨씬 더 판단을 하시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예산을 보면은 사실 이거는 뭐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제 사견인데, 이제 설계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분리발주가 조금 되지 않았나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보 공개 요청 많이 하셔서 계약서를 다 받아보셔서 좀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계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설계가 있겠지만 이걸 굳이 쪼개서 발주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복해서 발주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거는 정보공개 신청하셔서 다 받아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비대위 측에서 뭐 26건이나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조합사업이 지연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건은 일반적인 조합에 비하면 많지 않은 건수입니다. 제가 비대위가 활성화되어 있는 조합에 가서 보면요, 정보공개 청구 건만 1년에 500건 정도 들어오는 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절대 많은 게 아니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권리니까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보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지금처럼 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시고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그러면 어떻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예. 제가 조합 측에, 그러니까 이정수 조합장한테 왜 아직 사업 진행도 안 하는데 상관없는 계약을 이렇게 많이 진행했느냐 질문했더니 이성수 조합장의 대답은 사업 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계약이라서 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답변을 들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꼭 필요해서 했다라는 말은 사실 판단의 여지가 있죠. 누군가 볼 땐 꼭 필요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법원은 뭘로 판단하느냐? 총회에서 결의를 거쳤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제 질문의 요지는 제 그 생각은 서류를 제출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 단계를 밟는데 그 서류를 꼭 제출해야 된다. 필수 제출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아니고 네네네. 관청 절차다. 사실 제가 이렇게 수립된 그 지출된 예산안이나 뭐 계약 내역들을 보면은 글쎄요, 사실 너무 미리 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주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주가 시작도 안 했는데 한 5, 6년 전에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라는 것은 관청은 이런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관청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다. 계획안만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님 이거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한 계약을 했다 보면 조합한테 손실이 간 거 아닙니까? 손실이 관계예요.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총회에서 결의가 됐다면 참 사실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A 계약을 갖다가 보통 풍마한 업체들은 평균 10억에 교통부 공사를 계약을 하는데 그럼 이 어떤 조합에서 그걸 20억에 했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총회에서 뭐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아까 그 조합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고 충분히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사거리도 될 만합니다. 이렇게나 계약을 했다니. 하지만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예. 그래서 지금 임원 변경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업체들, 우리가 총회로 선정한 업체들 이미 일부는 돈도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의 집행을 막고 이 부당하게 계약한 업체들을 해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 해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임원 변경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킴이들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16년에 계약을 했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존폐가 없어지면 이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부터 다 거랑 다 계약은 사실 사람 변경에 따라서 해지가 돼야겠죠. 예. 계약 당사자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계약이 후발적 무효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지금 그 공사 개시 30일 전에 대금 지금 못하게 소유시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소유시 규정에 그 부분을 갖다 만약에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오늘 많이 이제 가이드라인 된 많은 뭐뭐 규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서울시에서 나온 고시안입니다. 서울시의 고시안은 사실 법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법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하고 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런 평가밖에는 지금 법원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구속력이 좀 약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군요. 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현재 문제점이. 근데 저희가 이제 모이는 것도 이제 기존 집행부 회의만을 이제 하려면 이 사람들 어떤 불법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진행이 되죠? 회의만이? 자, 그 부분이 제일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해임되는 사유는 사실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게 유일한 이제 사유로 상관이 없어. 유일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형사 판결이 확정됐다거나 이런 사유가 없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겠다라는 조합원님들의 판단이 들면 그 사람들이 잘리는 거에 대해서 법원은 당연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회의만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실명계 파탄 사유만으로도 가능한 거죠. 그럼 그 사람들 방어권이 없나요, 전혀? 거기에 이런 해임 절차를 할 때 소명 기회만 부여하면 됩니다. 서명이든 아니면 뭐 해임 총회장에 와서 직접 뭐 5분이든 10분이든 얘기할 기회만 부여하면 사실 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충분히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저기 조합 통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명목이 적혀져 있지 않고 수시로 뭐 50만 원, 20만 원, 뭐 100만 원, 뭐 1,100만 원 같이 이렇게 그냥 현금 이러고 빠지는 돈이 꽤 많거든요. 그거 아무 문제되는 게 없나요? 그렇게 되면 업무상 횡령이죠. 그 횡령에 가깝죠? 네. 아, 왜냐하면 횡령이죠. 조합이 이게 사실 우리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 썼는지 입증을 추후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면 업무상 횡령이 됩니다. 총회 거쳐도 총회 거치는 거랑 상관없죠. 네, 그렇죠. 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아까 그 차입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통장 거기에도 입금량이 없다고. 근데 그 차입금이 그때 잡혀가지고 총회 의결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경찰의 입장은 그겁니다. 빌렸냐 안 빌렸냐 결국 이것만 이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총회 의결을 해줬다는 것만으로 마치 우리가 증인이 된 것처럼 빌렸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라서 그냥 사건이 좀 빨리 종결된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에비전스가 없는데 그게 그렇죠. 경찰에서 그랬다고 한다는 게 그랬더라도 다시 그게 뭐 이득사 부재니까 뭐 그게 적용이 돼요? 아니면 다시 그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다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미 무혐의가 한 번 났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같은 건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면 사실 좋은 결과를 단기간에 얻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관한 청구를 하는 방법을 개인에 대해서. 알것 같습니다. 예, 이미 뭐 빌렸으니까 돌려줬다라는 식으로 지급이 됐다면 빌리고 오고 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가 변경되고 나서 조합 이름으로 조합돈이 나간 거니까요. 조합 이름으로 부당이득 관한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처벌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네.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중복 그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 문제가 되지는 않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된게 맞대요. 2018년 2월 9일 기점으로 나눠주셨는데 우리 설명을 해주신 분이 그 기점으로 나누는 게 저희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9일 전에 계약은요. 조합이 예산으로 잡히지 않은 것만 이제 예산으로 잡히지 않은 계약을 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 라는 그 부분이 있으면 처벌이 됩니다. 근데 예산은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가 총회에서 의결로 정하잖아요. 따라서 총회 의결 없는 부분을 마음대로 계약했다라면 그 부분은 처벌할 수 있고요. 2월 9일 이후에는 엄격한 이제 입찰 경쟁 절차를 거쳐야죠. 그걸 안 하면은 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총회 책자 같은 거를 다 뒤져서 예산안이 어떻게 의결됐었는지 그 다음에 각 계약서를 다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이 지금 현대산업재가라고 안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200억이라는 돈을 저희 조합이 이게 차익이라고 하나? 네네네. 차익인가? 입찰 보증금. 예, 그걸 받아서 썼는데 저희가 해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200억만 주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또 소송을 해가지고 뭘 또 더 물어줘야 되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지 사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지 사유가 우리가 원래 시공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을 만한 너의 중대한 비칙 사유가 발생해서 내가 해지를 한다라는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시공사가 억울하게 짜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고 우리가 200억을 조합이 예치하고 있으면서 이제 은행에 넣어놨을 때 불어나는 그 은행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조합에서는 200억, 조합이나 현상에서는 자기네는 고객 사유가 없이 집을 잘 지어줄 수 있다.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싫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결격 사유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조합 입장에서 먼저 해야 될 건 없고요. 만약에 잘랐다면 해야 할 건 없고 시공자가 그 부분을 다투면서 시공자 지위 확인해서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텐데 결정이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할 때랑 지금이랑 사실 많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도구 순위도 조금 바뀔 거고요. 향후 그 다음에 시공 방법도 알아서 좋게 잘 지어주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사실 해지 사유로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는 이게 법적으로 다퉈봐야겠다. 할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문제되는 게 우리 조합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구역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잘리는 구역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다행인 거는 지금 우리 조합은 이제 가계약도 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 점이 이제 조금 다행이라는 점입니다. 사례가 몇 번이나 하게 되는 사례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사례가 있으면은 사실 저희가 공략하기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시공사 변경 사례. 시공사 변경 사례는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저희가 많습니다.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그래서 할 수 있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대부분의 조합에서 시공자가 변경된다면 서로 이해 타산이 안 맞아서 변경되는 부분이 많았지 이렇게 막 국가적인 사태가 나서 변경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재판을 할 때도 참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두 분. 예. 예.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시공사 변경 또 이제 조합 다시 이제 재선임을 하게 되잖아요. 해임 절차를 거치면 이경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도 사업 진행에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죠.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잘린 조합장이 조합 도장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린 조합장이 조합 서류랑 조합 도장 같은 걸 들고 야간 도주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안 되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은 사실 어디에나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변수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조합을 또 설립을 해야 되고 임원들도 선임을 해야 되고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다 감안하고 아까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네, 감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안해도 2, 3개월이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집행부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조합이 뭔가 했던 거를 막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바로잡고 싶으신 부분만 바로잡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은 전부 다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 어떤 부분을 바로잡을지 이런 거는 조합 내부에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뭐 과도하게 된 계약을 몇 번 해지하자 이런 부분은 결정하셔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인허가가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시공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사실 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허가가 안 난다거나 아니면 이주가 늦게 된다거나 현금 청산자분들이 워낙 많아서 다툼이 많아서 늦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없으면 사실 사업 가는데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공자 재선정이 늦어져서 예를 들어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사업 단계가 시공자 선정이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질 그런 개연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야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관리처분 계획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 절차 진행해야 되고 현금 청산자 끝내야 그때부터 터프하게 들어가잖아요. 시공자 선정이 1, 2년 늦어져도 우리 조합은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1, 2년 현대산업개발이 만약에 이제 해지가 된다면 다른 이제 시공사에서 충분히 접촉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공사 선정이 사실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조합원님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정답이 그거죠. 예, 어디를 맞습니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합원들의 이득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밖에 제가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가 유독 대구에서 비대위를 많이 이제 대의를 해서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이게 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이 좀 연로하실수록 조합에서 현안결의서 해달라는 대로 도장 찍어주고 또 비대위에서는 또 도장 찍어주고 철에서 받으면 또 도장 있는 도장 다 찍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사업이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님들께서 뭔가 이제 주관을 가지셨으면 판단을 하시고 도장 찍어줄지 말지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다 찍어주시면 안 되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 네, 마지막. 네. 네. 이번 투표하면서 목표들이 많이 많은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조합 회의 사유를 떠나서 우리가 법적 책임을 높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가 저희도 지금 설명드리면서 좀 들었는데 부정선거가 맞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총회 무효 확인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총회라는 것이 총회 결의라는 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게 일단 결의 됐다 라는 식으로 기록이 남아버리면요 무효를 다투는 쪽에서 소송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정선거고 잘못된 결의긴 하지만 이 효력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소송을 할 만한가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성비를 따져보셔야겠죠. 자, 이것으로 질문 시간 아니 그만하시죠. 질문 시간이 네, 말씀하십시오. 그 4월 7일 날 그 정기총회에서 그 조합원님들이 우리 쪽에 공개한 조합원님들이 우편으로 보내는 게 불안하다. 조합사분들 보내는 게 불안하다. 우리 쪽에 줄 테니 우리가 가서 그 당일날 제출해달라. 이거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그 설명드릴 대신 설명드리면은 저희 쪽에 저희가 우리 쪽에 지킴이들이 갖다 보냈더니 준 거 괜찮냐 이거죠. 당일날 참석하는 당일날 사람을 총회 가서 규정을 살펴봐야 되죠. 투표하면 뭐 달라 이거 문제 없겠습니까? 자리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로서는 많이 위험한 표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법이 좀 개정돼서 사면결의서 받을 때도 조합이 본인이 내는 건지 확인하고 내도록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거든요. 물론 우리 조합 정관은 아마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법이 먼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 이 투표를 행사한 사람이랑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는 사람이랑 동일인을 좀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합이 우리한테 저기 우편을 보내왔어요. 서면결에서 이번에 현산을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집에 앉아서 정용춘 총무가 돌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아요. 이제 그 사람이 오면은 입장이 곤란하게 안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의원들을 그 사람이 한 30-40명을 찍고 다녀가지고 대림이 그냥 어떤 다른 문제도 있지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거고 문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건데 문제는 총무가 그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 거냐. 그리고 또 오늘이 3월 7일 3시예요. 그러면 어제까지 우편으로 보내거나 인편으로 보내달래요. 그러면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경찰서로 보내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투표함을 경찰서에다 갖다 놓고 경북경찰서에서 한 곳에서 우편물을 받게 해라. 선고를 했지만 들어줄 일 만무하잖아요. 그런 방법이 가능한 건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은 저는 제가 직접 투표 그걸 지키러 가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선거관리위원이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투표함을 밀봉한 상태에서 상주하셔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은 뭐 친조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공정한 사람들로 이렇게 뽑았다는 전제하에 그분들이 투표함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밀봉한 상태인 거를 매번 조합원님들한테 다 확인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봉하기 전에도 우리 총회장의 그 투표함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그 밀봉이 풀리지 않게 그때는 용역들이 이제 고용이 됐을 테니까 용역들이 들고 와서 여기에서 밀봉을 풀어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그래서 저희도 한 부정투표가 지금 많아서 동사무소나 뭐 경찰서에 이런 좀 보관을 요청드려 봤었는데 관공서에서는 그런 작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거절하시더라고요. 투표에 이번에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위험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총회, 그렇죠.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없으면 이제 부결되는 거죠. 아예 총회가 개최가 못 되거나 아니면은 그 안건만 부결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면은 저희는 이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